대신정보통신은 대신그룹 계열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업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단일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공공, 금융, 물류 분야의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및 보안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확충하고 프로젝트의 수행 영향을 강화해왔는데요.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대신정보통신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저만 매도네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네. 1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주도주 쪽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예, 이런 이제 낙폭가대 저가주 있죠. 1,000원대 종목군들. 근데 1,000원대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신기할 정도로 이제 강대우 종목가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들. 예, 그 종목군들이 잘 나름대로 해서 가는군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인정합니다. 그래요. 네. 참 재밌습니다. 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었잖아요. 그쵸, 그게 오늘장에서도 뭐 상한가를 가졌고 이것도 하나 실력이 아닌가 싶었네요.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시는데 근데 밉지가 않네요. 네. 네, 허세만 조금 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네. 네. 일단 이 대신정보통신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오늘 솔직히 대신정보통신은 오늘 종목이 너무 안 보였어요. 너무 안 보여서 단기간에 좀 가질 만한 기술적인 자리를 좀 더 기술적인 자리에서 좀 들고 온 게 맞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일단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기업 자체는 일단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일반 기업에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시스템 및 정보 이런 것들이 뭐 사업을 구축해주는 그런 시스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분야별로 본다고 하면은 뭐 말했다시피 뭐 공공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분야, 뭐 금융 분야 담당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 분야를 또 본다 했을 때 이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 교육이라든지 제조 뭐 네. 다양한 분야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대신정보통신을 이 기업적으로 좀 부각시키고 말하고 싶은 거는 네.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말했다시피 이제 대신정보통신은 보안 사업을 또 담당하고 보안 컨설팅, 보안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근데 제가 뭐 이 보안 쪽을 좀 부각하고 싶은 건 이슈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2017년도가 끝나고 2018년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은 이제 4차 산업 IoT 그쵸. 모든 것들이 이제 기계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관련주들이 가고 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이런 세상에서 크게 수혜받을 거는 전 클라우드 시스템, 정보 저장 이런 관련주라고 봤는데 그렇죠. 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보안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제 사물이 그 기계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건 데이터화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은행에서 뭐 거래를 할 때도 모든 건 데이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만큼 이게 반대로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보안이 취약해서 어느 한 군데가 뚫리게 되는 순간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그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죠. 랜섬웨어 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랜섬웨어 최근에 뭐 이슈됐던 건데 이게 뭐 악성 프로그램 코드의 일종이에요. 뭐 컴퓨터를 마비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내놔라. 뭐 이런 하나의 해킹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올해만 해도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매년 갈수록 엄청나게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대요. 그만큼 이제 그 우리가 4차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해커들의 머리 역시 이제 그 악성 이렇게 하는 머리 역시 좋아진다라는 건데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거의 4초 지금 그 세계적으로 4초에 거의 하나의 악성 프로그램이 생산이 된다거든요. 그래요? 그 이 정도라면 거의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쵸. 무시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고 실제로 과거에도 뭐 대기업에서도 나는 대기업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영화 볼 때 CGV, CGV에서도 한번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영화 상映 못했던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지하철 광고의 전광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나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랜섬웨어에 그 감염이 되면서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 이제 4차 산업이 다가올수록 이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보완 중심에 있는 것이 대신정보통신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정보, 보안, 통신, IoT 저는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하면 잘 안 가져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올라가봐야 꾸역꾸역 올라갈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가져갈 거라고 하면은 이런 대신정보통신보다는 네. 아싸리 대형주들 우리 많잖아요. 뭐 그 라운시큐러라든지 보안 관련 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1,000원짜리 이런 종목보다도 시총이 훨씬 더 높은 네. 그런 종목도 가져가 나는데 이 대신정보통신을 제가 오늘 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제가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기승전결이에요. 앞으로 이거를 기억해두면 좋은 게 모든 시장은 이 업종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방향은 똑같아요. 6월 달로 넘어가면서 있을 이제 선거를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밑바탕을 깔아놓고 네. 선거 관련주들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 그 전에 차익을 하면서 점점 매물을 소화시킨 과정이에요. 그럼 대신정보통신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과거에 우리가 대선 때 이제 유승민 의원의 그렇죠. 과거 테마주였습니다. 테마주다 보니까 반드시 이 유승민 그 의원의 테마주성 성향으로서 물려있던 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자금들의 이탈이 나와줘야 돼요. 수익 실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사업이 다가올수록 이제 아니면 비트코인 시장이 확대될수록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여 줄 건데 이 거기서 보안에 관한 이 이슈 때문이라도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면서 클라우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수혜를 받을 업종이 이 보안 관련 업종인데 이 랜선웨어 감염으로 보안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DBS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이신가요? 참 재밌는 게 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성향 자체가 확실하게 틀리다고 완전 있었잖아요. 다르죠. 그죠? 이 점수는 제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낮은 점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강태훈 전문가 가지고 나온 종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낮냐? 네. 예, 점수가 낮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직을 통해서 이제 나왔다는 부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제 서양과 부합되는 그런 종목이 아주 점수가 좋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산업 내에서 인정을 받고 남들이 없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출로서 이제 먹고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나름대로해서 어떤 영향을 이제 추출하려고 하지만은 국내 네.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국내 내수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산업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돼요. 네. 그래서 강태곤 전문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해서 이 보안 쪽에 있는 이런 부분도 있죠.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우선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앞서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2008년도에서 이 PDA 이거 아주 옛날 상품이에요. 예, 홈페이지 자체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안 네. 바꿔요. 안 바꾼다는 것은 시가총액 자체가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다. 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요. 예, 안주하는 현재 기업은? 안주하고 있고 조금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보안 쪽 관련해서 좀 사업 쪽으로 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윤곽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점수 자체는 그래도 60점은 나왔어요. 그래요. 매출액이 구멍가게 수준은 아닙니다. 1,000억대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다만 2년 동안은 흑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때마침 이 대표이사분께서 이제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동문 출신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작년도에서 정말 이제 대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네. 항상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갔던 시점이 있잖아요. 네. 최근 2년 동안은 나름대로 해서 실적은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과 이거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서 묶여가서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없었지만, 예, 그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짙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정말, 네. 지옥행이 내려왔었죠. 염라대형을 만든 그런 이제 차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노란선에서 기준선에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정확하게 대거래량 반등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이제 거의 이제 반격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저가주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네. 이게 워낙에 좀 변동이 심합니다. 잘 올라갔다가 여기에 따라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도 네. 상당히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네. 대응을 어느 정도 잘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썰전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홍보를 드렸던 이제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스케줄이 있어요. 어차피 정치 테마주 같이는 4월달, 5월달 정도에서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뭐 1월달이라든가 2월달 정도에서 흐름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1월달과 2월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해서 큰 대형 이벤트가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메인을 보시고 네.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음 종목을 이런 유형의 종목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일정을 펴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DBS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더 발전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보안 쪽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조짐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만큼 기업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봤을 때 지금 낙폭이 과대하게 나온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신중히 접근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고요.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 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